자, 196페이지 제4절 부동산 등기의 효력. 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무엇? 종국등기의 효력하고 그 다음에 무엇? 가등기의 효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종국등기와 가등기효력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주로 이제 이 종국등기 효력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종국등기 효력 위주로 보시고 가등기 효력은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국등기 효력은 어찌됐든 여기의 효력은 등기된 어떠한 권리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갑구하고 을구에 어떠한 등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에 대한 효력이지 표제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권리를 이렇게 다시 딱 이제 구분을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두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채권에는 임차권하고 무엇이 있었냐면 환매권이 있었다 이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 했었죠. 그래서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곧 등기가 무엇이다? 대항요건이에요. 대항력이다. 대항력.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대항력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B한테 처분을 하는데 그냥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환매 특약부 그냥 원인 자체가 그냥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 환매 특약부 매매. 그럼 등기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등기 기록상에 2번 해가지고 갑구에 소유권 이전 A였는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매권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꼭 등기 안 해도 돼, 특약 등기를. 나중에 B한테 이제 환매권 행사 등기를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B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처분해버리면은 이 A가 C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가 C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특약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때 환매권자는 누가 된다? A가 되고 항상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A에서 무엇으로 넘어갔다? C로 넘어갔다 이거야. 그럼 나중에 이 A는 C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의 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무엇이다?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등기의 효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물권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다? 본권이 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있었고 제한 물권은 다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의 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있다. 용의 물권에는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역권이 있고요. 똑같은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거. 자, 저당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이 있었다. 이 질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종국등기의 효력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해야만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 효력이 바로 뭐냐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법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을 겁니다.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받고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서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때 심사는 등기법 제29조 등기법 제29조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29조에는 1호부터 11호까지 전체 11개의 각하사유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1개의 어떠한 각하사유로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등기관의 심사 권한은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 교재 나와요. 효력 발생 시기는 무엇이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할 것.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이 등기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이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알 수 있는 조치라 하면 무엇이다? 등기관에게 미리 부여한 식별보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 무엇이 있다? 두 번째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 환매권뿐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우리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정보에 임의적 기록 사항들이 있어요. 임의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존속기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존속기간, 그 다음에 치료. 이러한 것들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속기간이라든지 치료 같은 경우도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다? 임의적 기록 사항은 역시 등기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제3자에게도 그 내용을 무엇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순위 확정력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쭉 넘겨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후등기 저지력이 몇 번인가요? 5번인가요? 요 후등기 저지력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무엇이 되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실체법상 효력은 소멸하지만 등기부상의 그런 말소 등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러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은 실체법상의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근데 절차법상의 즉 등기부상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등기부상의 이러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제3자에게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거를 싹 밀어냅니다. 안 된다라. 먼저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된다. 요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요게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데 이 후등기 저지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해요? 후등기 저지력을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이다라고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등기 저지력을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쉬운 거부터 보는 거야. 6번째 점유조교라는 점유조교력. 자, 부동산의 시효취득은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등기부는 몇 년?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20년을 10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등기한 자는. 그래서 점유조교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 몇 년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20년이야. 등기부는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효력을 무엇이라 한다? 점유적 효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7번째로는 우리나라는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일단 보시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197페이지 보시면 3번. 3번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3번에 순위 확정력이라는 것이 나와요. 3번에 순위 확정력이라고 나오는데 자, 시험에 순위 확정력하고 권리 추정력 바로 밑에 나오는 순위 확정력하고 바로 밑에 나오는 이 권리 추정력 자체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순위 확정력이 시험에 나오면 좋은 거고 좀 내용이 쉽거든요. 근데 추정력이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위 확정력을 정리할 때 그냥 무조건 막 정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운 거로 한번 볼게요. 내용에 따른 분류,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회복등기 이렇게 있었죠.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이렇게 존재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입하면 꼭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입등기 하면 보존, 설정, 이전, 보존 등기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기입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회복 등기 보시면 회복 등기가 어떤 게 회복 등기였나요?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떻게?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 이를 회복하는 게 무엇이다? 회복등기라고 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였는데 3번에서 2번에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소유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죽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야. 그러면 전부 말소됐으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4번 해가지고 2번에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등기관은 똑같이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등기 효력이에요. 자, 그래서 회복등기 효력은 말소되기 전에 순위 몇 번? 2번. 회복도 몇 번으로 됐어요? 2번으로 됐죠? 그래서 회복등기 효력은 무엇이다? 회복등기 효력은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겁니다. 회복등기 효력은 종전 순위에 의한다. 요거 3번에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기입하는 형식에 따라서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기입하는 형식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등기와 무엇이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는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주등기와 어떻게?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기 위함이에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즉 1하고요. 1의 1은 순위가 동일 순위예요.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즉 1의 1하고 1-2하고 1-1하고 1-2는 누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먼저 한 게 우선순위예요. 따라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교재 2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순위 확정력의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4번의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가등기의 이제 효력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B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A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B는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A가 매도인이고 B는 무엇이다? 매수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면 뭐를 줄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겠죠. 그 다음에 무엇도 줘요? 중도금도 주겠죠. 근데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그 잔금을 주지 않으면 A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죠. 그죠? 나중에 잔금을 무엇하게 되면 잔금을 주게 되면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재 2번에 소유권 이전 현재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도요.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다.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라는 이유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가등기 했다고 해서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A는 C에게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이렇게 4번 해가지고 소유권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중에 얘가 잔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등기를 해요.
A를 상대로 해서 C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되거든요.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얘는 죽어요. 나중에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냐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3번. 요거 본등기라고 하죠. 본등기 때 순위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무엇이 된다라는 거야? 가등기 당시로 소급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아요.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고 순위만 무엇이 된다? 가등기 당시로 소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가등기입니다. 이게 가등기의 효력이에요. 이것이 가등기의 무엇이다? 이것이 가등기의 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등기의 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몇 번이에요? 요게 4번이죠. 요거랑 같이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은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예비등기의 효력 해가지고 가등기의 효력이 나와 있죠. 본등기 전의 효력은 자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가지고요. 실제법상의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물권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도 없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등기 자체는 이러한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무엇을?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때 3번이었죠?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도 몇 번이에요? 3번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 않고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얘는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발소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처분 제한의 등기 효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압류가 되어 있다, 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제 처분이 됐을 때 그 제3자의 권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몇 번 남은 거예요? 1번하고 5번이 남은 거죠.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요, 먼저 한 놈이 우선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권리 순위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하고? 같은 구일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일 경우에는 접수 번호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 접수 번호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과 요것을 서로 이렇게 요놈과 요놈을 바꿔놓는 게 많아요. 같은 구일 경우에는 접수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일 때는 순위 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구의 개념. 여기서 같은 구의 개념은 만약에 을구다. 1번의 저당권하고 2번의 지상권이다. 같은 을구 내에서의 어떤 권리 다툼, 을구 내에서 어떤 권리의 순위를 나타낼 때는 순위 번호가 빠른 게 이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 만약에 2번에서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이 있고 을구의 저당권이 있어. 그럼 을구의 저당권하고 갑구의 가처분은 다른 구잖아요. 그럴 때는 이 1번의 저당권하고 2번의 가처분의 권리는 무엇으로 따주자? 순위는 누가 먼저 했느냐거든요. 그 접수 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 접수 번호 순서에 의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 이 5번은 뭐냐면 이렇게 건물하고 대지가 하나로 일체가 됐어요. 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리처분 금지라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등기가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된 상태예요. 이때 여기에 1번에 무엇이 있었다? 1번에 저당권이라는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만약에 별도의 부기가 없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에도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저당권의 별도의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거심이라고 하는 별도의 부기가 없으면 대지에도 미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토지, 이 토지의 1번에 무엇이 있었다? 지상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이 저당권은 대지에도 미치죠. 이 저당권하고 토지의 지상권, 요 두 개에 대한 권리 어떤 순위는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겁니다. 얘는 건물 등기 기록이고 얘는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건물 등기 기록이고 토지 등기 기록입니다. 그럴 땐 당연히 순위번호로 따질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무엇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한다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 확정력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 추정력. 이 추정력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죠. 민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존재를 해야 돼요?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제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의에 나와 있죠.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존재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을 무엇이라 한다? 이를 추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추정력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추정력은 주로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바로 근거 남아있네. 민법상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죠? 주로 이제 학설이라든지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추정 효과에서는요, 추정력은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에 의해서는 뒤집을 수 없고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 자, 미치는 범위 볼게요.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자, 결국은 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추정력은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추정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추정력이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빈출 지문을 자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추정력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시면 등기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효력은 무슨 효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국등기의 효력이야. 그래서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돼요? 어디에서만 인정이 되냐면 종국등기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어디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렇게 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교재 이제 어디를 펴보시면 되냐면은 가등기에 인정되지 않는 거 어디 써 있나 볼까요? 199페이지에 6번에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2번에 대해 나와요. 2번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에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즉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랑 본등기죠.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행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계속 추정된다라고 많이 나오고요. 제가 저기 앞에서 종국 등기의 효력을 설명할 때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만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등기의 반대가 사실의 등기예요. 뭐 법의 사실의 등기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 사실의 등기는 결과적으로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제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에서 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점유의 추정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하고 표제부에하고 사실의 등기죠. 점유의 추정력 요 세 개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몇 개 더 보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A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매도인이라고 하고 B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A하고 B하고 등기를 해가지고 B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가 이루어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이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갑구에 그 원인이 기록되겠죠. 원인에도 뭐가 인정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갑구하고 을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뭔가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아 떨어져요. 저 매매라고 하는 것이 등기 무엇이다? 등기 원인이에요.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즉 B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고 농지면은 농지 취득을 자격을 증명해야죠. 만약에 거민 대상이면 무엇을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가서를 첨부했으니까 등기됐겠죠.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증명을 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겠죠. 거민을 받았으니까 등기되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넓은 의미의 무엇이란다? 등기 절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 절차에도 무엇이 인정이 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저당권에 등기가 되어 있다. 어떠한 을구에 1번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히 무엇도 함께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정력은 이러한 원인이라든지 절차. 만약에 이 B가 경매에 의해서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추정력의 범위는 당연히 B는 적법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추정력은 이 B한테만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A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이 A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했겠죠. 역시 A에게도 추정력, 즉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문제는 여기서 그 다음에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는 추정력 깨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존재하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존재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즉, 이 건물의 보존 등기가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신축한 사람은 B예요. 그럼 깨집니다. 그 다음에 사정받은 사람이, 사정을 받은 사람이 역시 따로 존재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여기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1910년도, 지나서 1910년도에서 1920년도 사이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임야 조사 사업도 이루어지죠. 이때 소유권하고 어떤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은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깨지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역시 추정력이 무엇이 된다? 깨집니다.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등기의 어떤 권리에 적법 추정해가지고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두 번째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세 번째 절차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때 인적 범위에서 보시면 권리변동 당사자 간의 추정력 인정 여부에 보면은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B가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가도 여전히 얘는 무엇이다?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추정력을 깨려면 얘가 어떻게 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맨 밑에 보시면 추정력의 정도와 입증 책임 해가지고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한 추정력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권리 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깨지고,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깨지고, 신축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깨진다. 이 세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특별법에 의한 등기, 강력한 추정력이다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강력한 추정력이 더 일반 등기에 비하여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부정되는 경우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권리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사실 등기, 표지에 부여하는 거는 추정 인정이 되지 않고, 또한 추정력은 2번에 종국 등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이해하셨죠? 만약에 3번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권리의 소멸이나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 역시, 그리고 명백한 부실의 등기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중의 등기라고 하는데, 이중의 등기라기보다는 중복 등기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인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가 등기가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선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7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뭐만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교재 한 번씩 보시면 어찌됐든 답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종국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종국등기의 효력에서는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순위확정력하고 어떤 거? 추정력. 순위확정력하고 이 권리추정력이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200페이지 보시면 예비등기 효력은 가등기 쪽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네,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의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유효요건 원칙의 완화까지 해서 정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